여인영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받았죠. 네. 목적 없이 받았다 하시죠. 목적 없이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한테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를 물어보려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본위원에게도 그날 11시 20분 어간에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부를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선 체포조, 체포 대상,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대상,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기억과 일치합니까?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경수라고 하셨습니까? 양경수. 아, 양경수 맞습니다. 예. 이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알린 바가 있었다고 하셨죠?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릴 수 예.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오전에는 원장님께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후에는 그래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든가 방첩사를 지원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할 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딱 끊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는 안 하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정무주의회 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주의회를 마치고 제 보좌관에게 원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물려고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정무직 회의를 하셨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은 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외 출장이 있으셨어요. 아마 국정원장 정도의 출장은 대통령께서도 아셨을 테니까 아마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저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더구나 비상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도 비상국무회의에 갔다 왔다라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홍 차장께서는 원장이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원장님께서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개입이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얘기인데요. 그 다음 날 11시 30분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통상 일주일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정무직 회의를 하는데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면서 상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처 협의를 합시다. 저는 그거를 아침마다 9시에 원장님하고 티타임 하면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 날 오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오전에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해서 도리어 북한의 군사 위협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시면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맞다. 지금 비상계엄은 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부분이니까 대통령실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북한 관련된 부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된 부분의 동맹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잘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비상계엄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의 국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전화 한 번 하는 게 없겠느냐고 브레인스톰 차원에서 그냥 건의드린 겁니다. 물론 네. 이것 때문에 원장님이 저를 경질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12월 6일만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도 12월 6일 날 당일날 12월 3일 날 홍장원이가 대통령 말 안 들어서 경질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이유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문제시되는 게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 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홍 차장께서는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그래,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국정원 쪽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체포와 관련하여 이러한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국정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장님을 비롯한 국정원 내에서 일단 저는 방금 그 여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이라는 분을 TV 이외에서는 뵌 적이 없고요. 전화 통화한 적 없습니다. 다만 국정원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줬습니다. 위원장님 자, 혹시 부승찬 의원 위원장님 혹시 저도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없겠습니까? 이따가 아니 그건 자 의원님들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의를 했잖아요. 네, 자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잠깐만 우리 합참 교영과장. 교영과장입니다. 네, 시간 주시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잠깐 계십시오. 불필요한 의혹을 낳지 말아야 되고 아까 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중령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불필요하게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않는 인원이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엄 당일날 합참 전비 차장으로부터 이신속 대응사단 예하에 이신속 대응사단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신속 대응사단 예하에 201, 203 예단이 출동은 아니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는 그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지원되어 있던 아까 말씀하신 한중령과 그 대테러 특수전과장이라고 있습니다. 함께 왔던 그 대테러 특수전과장에 이 내용을 전달하라. 그 이유는 원래 작전처, 계엄사의 작전처가 계엄 임무 수행과 관련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듣고 나서 만약에 출동을 한다면 어떤 수단으로, 예를 들면 차량인지 헬기인지, 그리고 출동을 한다면 복장은 뭔지, 단독권장인지 비무장인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합참전비차장에 문의를 하니 합참전비차장께서는 당시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을 줬습니다. 그건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뭐라고요?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 네. 굉장히 이상한 답이었어요. 지금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제가 5차례의 참고인 조사에 가서 다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고 그렇게 제가 답을 받고 그렇게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우리 용 의원님께서 52사단, 56사단 얘기하셨는데 당시에 작전회의실로부터 시작해서 계엄사 임시 상황실에 갔을 때 제가 명확하게 지시받은 사항은 국회에 지금 특전사와 수방사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저 부대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파악해봐라 라고 했고 또 그 내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테러 특수전과장에게 그걸 파악해라라고 전달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지만 또 제가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2사단, 56사단이 출동 준비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나 이신속 대응사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검찰에서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오히려 저는 왜 그렇게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뭔가가 전파하고 하는 과정상에서 뭐가 이렇게 좀 너무나 경황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실무자 간에 전달받는 과정상에서 뭐가 이렇게 잘못 파악되고 한 게 아닌가.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다만 명백한 사실은 201, 203에 대한 전달은 제가 받았고 제가 했습니다.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라. 아닙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그러니까 출동은 아니며 네.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부하 군인들의 얘기와 전혀 다르고 이미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관련해서 수방사의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서 수방사령관도 국회 경내도 들어가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증인도 국회 접근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미 여의도 부근까지 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군인은 15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00시 30분에서 01시경이라 하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날 표결했던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국회 상황은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명의 군인,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기했던 군인들을 상대로 끌어내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 본인도 오늘 증언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증언한 내용들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도 않고 밑에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님,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저는 일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피청구입니다.